신용. 잠깐만 시간이 약속돼 있어서 잠깐만 대화 끝나서 다시 이렇게 한 반응을 하겠습니다. 예쁘잖아. 사모님한테 선물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보려고 했어. 이거는 사모님한테. 일단 잠깐 앉으시면요. 의자가 막 마련될 겁니다. 저기 방금 그거 아직 갔어요? 오라 가서 나 어제 샀는데 홍성이 좋아하다니 예 좋아하다니 좋습니다. 이러저런 먹지 말아라 했잖아. 이러저런 먹지 말아라. 어떻게 기분 좋아지셨어? 야 제천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야 이름 뭐야? 네? 이름 전현성이요. 전현성. 네. 아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야 여기? 잠깐의 대화? 네. 되게 잘생겼네. 이렇게 유명하신 또 이렇게 아동계 아주 최고 유명한. 자 오늘 작품 잘 보고 가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떻게 사나요? 의자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시면 몰라요. 오늘 그 작가와의 대화 4시 하기로 했죠. 제가 이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당에서도 오셨다고 하고 대전에서도 오셨다고 하고 좀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겠다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열정적이시면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다 고마웁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름값 안 아깝다고 하실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제천의 참여연대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도 그렇듯이 이 대천 지역에 참여연대도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들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잘 잡게 해보겠다는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 시민들 힘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 활동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꼬리 달린 돈들 안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결심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전시는 사실 그 돈을 좀 만들어서 사무실로 들려요. 이미 어제 그 여러분들이 오셔서 거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빨간 딱지 붙은 것들 팔이 없다는 뜻이고, 혹시라도 힘을 보태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그럴 만한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용품으로라도 그 모처럼 제가 28년 동안 산 제천 지역에서 아마도 두 번째 전시가 아닌가 싶은데, 지역작가로서는 야박한 전시라고 할 수 있어 산수식설하는 건데, 지역에서 전시하는 게 좀 눈치 보였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서 지난번 전시도 벌써 10몇 년 전이었는데 기업 마련을 위한 전시였어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제가 연도 있는 곳이라 대천도 그렇고 충북 전체도 그렇고 전시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인문 전시를 하면서도 제 연고 지역은 좀 피해야 된다. 그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뻔히 아는 사람들한테 나가 못 살자고 그림 사라고 하는데 좀 불편했어요. 돈 바깥에서 벌고 지역에서 쓰는 걸 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소리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번 그 전시를 하면서 타이틀 그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금 그 기자분 서 계신 데 있는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먼 길 가는 새들 하고 쉼표하고 함께하고 쉼표하고 그리고 혼자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은 먼 길 가는 새들입니다. 제가 그 세상에 알려지기를 좀 진보적이고 참여적인 작가로 알려졌어요. 오늘 여기 와서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시면서는 뭐 썩 그렇지도 않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1980년대 제가 좀 더 젊던 시절에 그림은 실제로 주로 시위용이었죠. 데모만 하면 이제 등장하는 만화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가 저물 무렵서부터 이후로는 사실 지금 보시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좀 성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그림에 이렇게 많이 담긴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한 30여 년 데뷔 이후로 그 카나다로 살았는데, 삶의 한 3분의 1은 그 시위용 그림을 주로 그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 자기 성찰과 함께 그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작가로 바뀌었는데, 한번 딱지가 붙는다는 게 그게 벗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대천 지역분들도 이철수 그러면
되게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 그림 잘 그려주는 사람, 그리고 뭔가 지역에서 분쟁을 만드는데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제 책임이죠. 근데 제 책임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잘 기억하시잖아요. 80년대 어떤 시대였는지.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긴 시간을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다가 봄이 오나 했더니 또 다른 군부가 들어서서 또 긴 시간을 우리 국민들을 옥죄고했던 시대였으니까 이철수의 청춘만 탓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엄혹한 시대가 배경으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산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생긴 몰이해나 오해, 비난 이런 거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할 말이 없지는 않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는 당신들은 뭐냐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한 10년여간의 그 정치사회적 경험들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상대가 무례하더라도, 상대가 현실에 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좀 무참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황폐해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는 우리도 다 같이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에게 목청을 높이고 함께 싸우려고 드는 이 태도 가지고도 남은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늘 그런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물론 생각하게 되죠.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저 아름다움만 찾으면 되지, 쓸데없이 생각할 거리는 왜 주며, TV만 보면 재밌는 거 많은데 그것도 다 따라보기 힘든데 왜 쓸데없이 우리 발가락을 잡느냐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TV가 던져주는 재미있고 맛있고 자극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통의 화제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돈중심의 사회가 됐다. 날이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10억을 주면 감옥에 한 3년쯤 갔다 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착잡했어요. 저는 10억은 저는 가져본 적이 없는 돈이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설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3년의 징역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한 100억 준다고 하면 무슨 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억 것이며 그냥 이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또 얼마나 황폐해진 건지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풍경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화가가 성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성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삭막해진 내면의 풍경에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피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선에 관해서 우리 공동체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선뜻 이제 안 오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대모임에 가까운 좀 지나치게 일상적인 또 사적인 모임들에 가시느라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저는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월급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 자체에서도 참 힘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달프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조금 이완도 하고 뭘 좀 풀어가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시민운동 하는 데서 나오라고 하는데 되게 시민운동 하는데 가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같이 일하면서도 늘 재미가 없거든요. 노신 선생님 같이 벌써 이렇게 한 두어 세대 건너뛴 과거 인물들도 에세이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진보들은 회의를 길게 한다고 하는 건 중국에도 같았다고 해요. 근데 논의를 통해서 되게 만들어지는 결과는 현실이나 사회의 변화보다도 내부 분열, 요즘 우리 자주 듣고 보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다투는 일하고 제가 함께 또 혼자 이런 이야기를 그 두 그림을 통해서 해보게 된 건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건 왜 함께 우리 문제를 고민하는데 안 와주나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애써서 나를 건사하고 가족을 건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건사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런 분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서운한 감정도 들고 왜 우리 문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나 조바심 분들을 가지죠. 우리가 저렇게 멀리 북으로 남으로 오가는 철새떼들을 보면서 저건 참 이렇게 이쁘게 대우를 지어서 분란 없이 가보고 또 낙오되는 것도 혹시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바로 옆에서 혹은 내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원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면 대개는 남의 일이잖아요. 겨울 준비 많이 해야 하는 이 시절이 되면 어디선가는
값싼 연탄조차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겨울이 참 난감한 그런 우리 이웃들도 있다는데 제 바로 옆에 그런 존재들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긴장해져서 살게 마련이죠. 새들의 낙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러기떼가 대오를 지어서 날아가는 걸 보면 자기는 참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수천 킬로씩 날아가는 절대들이 한 번 그 여정을 마치면 그 체중이 한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강도의 그 노동 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낙오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철새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철새가 어느 한 마리가 낙오를 하게 되면 그 동료 중에 두세 마리가 그 새를 구축한대요. 물론 구축하다가 가망이 없으면 버리고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낙오한 새, 낙오하려는 새를 못 버리고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인간은 말하자면 새 한 마리만큼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야생에서도 말하자면 함께 하는 건 결코 본능에 반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함께 하려는 노력이 야생의 동물들에게도 있다는 거고요. 우리 그 철학사를 살펴보면 요즘 그 근세기에 들어서 제일 강조되는 건 우리가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어린아이조차도 먹을 거 손에 쥐면 안 넣으려고 하고 뺏기면 물고 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보통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 속에 그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 DNA에 함께가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새를 통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께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나밖에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 하거나 되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거나 손가락질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힘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함께하는 선택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함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많이 이해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왜 이제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환갑을 지내는 해를 맞으면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값도 하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좁은 마음 가지고 함께를 이야기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좀 더 서툴던 젊은 나이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좋은 선생님들에 관한 기억 혹은 추억 속에서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된 것도 참 못난 후배 제자를 그분들이 기꺼이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으면 말 좀 내버려 뒀으면 낙오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함께 가주려고 애쓰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좀 그 초월적이거나 해서 좀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림들도 아마 섞여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건 그것대로 제가 하는 공부라고 좀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제천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새롭게 지역사회 분기를 틀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아직 일정한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두 분 훌륭하신 대표님 이야기는 놔두고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거 진보하던 친구인데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원만하고 과거처럼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역할보다는 화합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우리 단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다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래 보려고요. 잘해 보려고요. 저한테 유감 있으셨던 분은 가능하면 유감도 좀 풀어보려고요.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도 좋고, 서 있는 자리가 좀 달라도 좋고, 이건 뭐 달라도 좋은 게 아니고 엄연한 사실일 테니까. 우리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빚쟁이도 됐다가, 빚쟁이가 낸 사람이죠? 아닌가? 빚쟁이가 뭐야? 빚쟁이가 빚 준 사람이죠? 그래, 어쨌든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뭘 돌려달라고 할 것이 있는 존재가 됐다가, 때로는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존재가 됐다가 하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남편한테 옴짝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가 아이들한테는 또 무서운 엄마가 됐다가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겠죠. 어쨌든 처한 자리에 따라서 참 다른 입장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들을 다 한번 극복해보려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과제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런 방식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가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제천 지역에서 28년 살면서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정자금도 20%쯤 되는 지역사회에 우리 안에서는 서로 다툴 일도 있고 하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현재 가치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작은 도시 하나에 혼자 살 힘이 20%밖에 안 되는 이런 공동체가 나라에서 떨어뜨려주는 돈 없이는 지역살림을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지역사회가 뭘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단순하게 잘 살아보자도 어쨌든 함께 우리 현실을 고민을 하고 서로 그 고민을 나눠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고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새롭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해 나가야죠. 우리 내부에서 우리들끼리도 거기 충분한 죄송합니다. 충분한 합의에 이르러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애정 어린 비판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함께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가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연대 그 회원 가입하시라는 이 회원 같은 것 혹시 있으면 좀 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어도 우리 대천 참여연대에 관한 한 마음도 몸도 함께 할 생각이거든요. 참여연대 속에서 함께 할 시간이 앞으로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따로 만나자고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함께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다잖아요. 새들이 함께 가면 혼자서는 못 날아갈 길을 갈 수 있다고 해요. 그 대오를 짓는 이유도 앞에서 이끄는 새의 날갯짓이 만드는 그 공기의 흐름을 뒤에서 애들이 타고 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두 번째 새의 날갯짓의 그 다른 공기의 흐름이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는 거겠죠. 나는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움직임이 이런 철새의 대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서로 간에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나누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조금 불편하면 마음속으로는 희망연대쯤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달라지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뿌리내리게 해보자고 하는 이런 선한 사람들의 진정 어린 제안에 좀 부디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림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슨 정견발전. 그림 얘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으면 그 설명 겸해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배움에서 농사짓고 살기도 해요. 이건 이 그림 아까들 보셨죠? 이 밭처럼 느껴지는 이게 저쪽에 꼭 그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은 내가 설명하려는 그림만 네, 제 작품하고는 제 지문이에요. 지문.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그림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아가 뭐야.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보니까 옛날에 어디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등록 할 때 그 지문이 안 나와가지고 등록 안 됐다는 노인네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밭을 표현하는데 지문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지문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지문을 확대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저 그림의 화제를 이렇게 보시면 일 다 못 마친 고랑도 서둘러 골마중 나서는 마음으로 저녁에 조금 더디 적는 큰 밭, 그 밭에 풀이 적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골마중 하는 마음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골마중은 아시죠?
진짜. 골마중은 저도 시골에 와서야 배운 말인데, 밭고랑이 여러 개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솜씨 있게 빨리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좀 저조우시잖아요. 그러면 몇 분은 그 고를 이미 다 맸는데 다 못 메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못 맨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밭을 같이 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서로 만나는 일이 끝나는 거죠. 그걸 골마중이라고 한대요. 표현도 참 이쁘고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에요. 좋죠? 그림이 그 이야기만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골마중이라는 말도 좋고 그걸 우리가 겪어보면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못 마칠 것 같았는데 옆집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마중 나와주는 덕분에 해지기 전에 일 마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마중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클 거고 나는 함께 하는 일이 그런 류의 그 교감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그림이 그런 얘기 열심히 합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인데 빨간 딱지가 안 붙었어요. 소개를 하고 나면 없이 붙어다가 아이들 길 따라올 텐데 바람이 여간아니네요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괜찮아요. 아이들 젊은데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88만한 세대라고 하나? 저희 아이들은 30살, 32살 그런데 그 세대들 좀 취업이라고 해봐야 자기 아까리 하기 위해서 힘든 돈밖에 못 받는 거죠. 웃는 사람은 그 나이 넘었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 부상한 그림인데 바람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깝게 흔드는 밑으로 부부가 꽃깃을 휘날리면서 걸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바람을 참 많이 그리죠. 네. 저한테는 아마 현실이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그런 날처럼 느껴졌나 봐요. 길이 멀지요. 괜찮은데요. 뭐는 제가 결혼 20년 되던 해인가 제 아내에게 그려준 길이 멀지요라고 묻는 건 제가 묻는 거예요. 대답은 괜찮은데요. 뭔데 그 대답을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해주지를 다 1차 감탄을 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조금 그런 표정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가정이 참 중요한 보루 같은 것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정에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가는 일 자체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가정을 참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년 되는 해 처음으로 결혼한 날짜도 확인하고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 날이었어요. 이건 우리 식구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날 결혼했냐고 제가 식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식구도 모른다고. 그래서 식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대요. 어머니 우리 며칠 날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누구가 모르는 걸 내가 왜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날짜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까먹고 몰라요. 이제 30년도 지나갔는데 30년 되던 해에 그린 게 저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부부를 바람 밑으로 대치하는 그림밖에 못 그렸어요. 40년 되는 해에는 바람 없는 따뜻한 숲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두고 그리고 살아요. 오늘 사실 이 공간에 걸어놓은 그림들로 제 그림을 충분히 느끼시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만든 전시였으니까 이해를 좀 하고 보시면 좋겠고, 30년 선집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한데 좀 비싸요. 55만 원씩이나 하는 그림책이라 사실 거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 이철수의 집을 검색하시면 거의 모든 그림이 다 거기 올라 있어요. 그래서 보실 수도 있고, 한 2000년 전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저 뒤에 파는 그 엽서가 담겨있는 그림책은 그 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메일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저녁마다 엽서를 써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상품 광고 같은 메일이니까 받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멀리서 오신 분들 아마 그 엽서 갖고 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8만 명쯤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꽤 큰 공동체인 셈이죠. 제가 온라인에 들어오는 게 죄 짓는 일이 같아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한 10여 년 전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메일링도 하고 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천이 우리 홈페이지에 가장 아마 숫자가 작은 지역이에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지고 제천에서 이렇게 부대적으로 할까 싶었는데, 어제 오늘 전시하고 보니까 뭐 부대적으로 하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전시도 절대하게 돼서 소문 좀 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전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와봐 달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쁜 순서대로 질문 받겠습니다. 왜 근데 자신있게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작품에 대한 이쁜 순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맞죠? 작품에 대한 건 질문해봐도 돼요? 네. 네, 저 이 그림이 궁금해요. 이 그림 어제도 누가 묻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논리가 좀 없어 보인다고. 이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줍던 날의 이야기들이에요. 동물원이라고 하는 음악하는 팀이 있었죠. 그 친구들 자켓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좀 그려주냐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무슨 공학도 있고 온갖 세련된 직장인들인데 모여서 음악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아주 좋아 보이고 만나러 왔는데 되게 착해 보였어요. 난 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싶어졌는데 돈 얘기를 물어봐서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절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해줄 테니까 내가 다음에 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무료로 불러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언젠가 우리 참여에 대해서 필요해지면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거 해체되지 않았어요. 한 분이 음반 내셨어요. 이정 하시는 분이, 의사 하시는 분이 음반 내셨어요. 동물원 이름으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분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신 거예요? 그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글씨. 그리고 저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창문처럼 쭉 뚫어가지고 자켓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거기 제가 그 미리 음악을 보내줘서 들었을 텐데 그거 보고 아마 만든 그림일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나버려가지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예. 네. 여기에서 제천에서 귀한 전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첫 전시 하실 때도 굉장히 이혁 씨랑 좋아했던 기억이 이렇게 오늘 새롭게 났는데요. 제천에 계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많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청년연대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제천 지역에 뭐 정기적으로 모인다든지 활동 방향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문화적인 일도 그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건 뭐 하라는 말씀처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문화예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거 열어놓고도 그런 의미로 참 좋았어요. 고맙고 대목이 참 많았고 남은 이틀 동안 또 서로 좀 그럴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저도 궁금해요.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김만기 신부님이나 상임대표이신 이석 교수님이나 저나 지역사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우리 대표들이 앞에 놓고 싶어 하는 건 우선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일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부러운 짓을 우리부터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함께 하자거나 달라지자거나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맑아진 사람들이 못 돼서 대표들도 하여튼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 싶은데 설사 시행착오도 있고 좀 자빠졌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갈 거라는 것에 관한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내세워준 일은 많았잖아요. 이미 처음 우리 시작하던 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잘 굴러가는지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합리적인지 또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할 의회는 또 의회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겠다고 하는 거고 특히 시민의 눈으로 보는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기자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 인문학 강의가 또 시작이 될 텐데 마지막 강의는 또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날은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 안 하고 조금 조리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주문을 받았으니까 전시뿐 아니라 우리 회원들 속에 문화예술 관련한 인사들 많이 들어오시면 그분들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또 어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인물들이 섭외가 되면 청년대 회원들을 위한 공연이 될 것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만 해도 우리는 거의 지시사항으로 알아듣고 주의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예. 저기 땅콩요. 예. 거기 보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많이 썼지만 정말 덜 떨어지는 덜 되는 이런 거기 주는 메시지는 어떤? 저건 애들 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아마 교과서 참고서 하면 한 40군데는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셔도 좋은 그림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것은 피해가시더라도 선행학습으로 애기들 보여주시면 좋겠고, 저건 뭐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농사 짓고 살면서 저것도 배우게 되는 건데, 참외도 다 익으면 꼭지가 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익기 전에는 당겨도 보통 잘 안 떨어지죠. 근데 땅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뽑아보면 익은 것들은 조금 늦게 뽑으면 땅에 그냥 남아있어요. 꼭지가 약해져 있어서. 근데 쑥 뽑아놓으면 이렇게 작고 아직 덜 익은 것들은 붙어있는데 그건 떼려고 해도 쉽게 안 돼서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이게 덜 떨어지는 놈이라고 하는 게 이만해졌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확 왔어요. 덜 떨어진 놈, 이 소리 안 듣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나가 살 거니까 집 만들어내라고 하고 뭐든지 하여튼 얻어 쓰려고 하는 나쁜 것을 가진 젊은 친구들, 덜 떨어져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할 때 편하게 앉아있는 전혀 그러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그렇게 살면서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 가지고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해요. 제가 30여 년을 그림 재미로 살았는데, 누구든지 만나면 전 그림을 몰라요. 대화를. 근데 음악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음악 안 해서 그런지. 노래방 가면 늘 열창들을 하시던데, 그림 가지고는 그런 분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음치보다 위치가 훨씬 적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는 분야예요. 적어도 음악보다 더. 근데 우리가 미술을 더 낯설어해요. 특히 그리는 일을 무서워하죠. 거의 그리는 거 공포증 들이실 거예요. 대한민국 미술교육이 나빠서 그렇대요. 잘 그리는 것만 그림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줘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이렇게 미술대회 정말 심사해본 경험은 많지 않은데 늘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치학생 제일 잘 그리고 초등학교가 그다음이고 중학교쯤 가면 나빠지기 시작해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거의 야만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그림은 접근할 수 없는 물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제가 그 초등학생한테 받은 팬레터 하나 기억나는데, 제 그림 중에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작은 그림 하나 넣고 밑에 이렇게 화재를 다는 그런 연작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꼬마가 흉내를 냈어요. 깁스한 발을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밑에다가 누구네 차가 내 발을 찧었다, 이렇게 붕대를 감았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짧게 쓰고 그 밑에 저처럼 지 이름하고 연도를 그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아이가 제 그림을 제일 잘 이해한 관람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삶을 사시니까 생활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소재들도 아마 많이 다를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설사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린 그림이라도 그렇게 그려서 좀 어디든 올려놔 주시면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좀 올려봐 주실래요? 근데 지금도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선생님의 글이나 그냥 그림이 좋았던 이유가 단순함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메시지가 되게 와닿는데, 이렇게 사실은 그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어떤 작품 생활도 하시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생활 안에서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어떤 고요함이 있으셔야 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와의 어떤 관리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그런 내공을 어떻게 쌓으시는지, 저는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짧고, 그리고 어떻게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어떤 글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글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림이 되게 단순해서 그런 것들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활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찾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비방이 있냐고요? 그런 일을 혹시 하고 계시거나 하고 싶어 하시거나 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글이나 글씨,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소질은 없지만 선생님의 그런 글씨나 그다음에 그림이나 그런 글귀를 보면서 되게 저한테도 그런 능력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다 생각하는 어떤 땅콩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새 그림을 보면 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표출할 수 있는 걸 잘 하지 않잖아요. 시를 보면 그렇듯이. 선생님께서는 다재다능한 일도 하시고 또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활 안에서 이렇게 딱 잡으셔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비방이. 그래요. 전문가면 따로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알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제일 솔깃했던 것은 제 그림을 보면서 나한테도 그런 재능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할 때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정말 저한테는 큰 칭찬처럼 들렸어요. 제가 잘했다고 한 것 같이. 제가 확 붙들고 싶은 거 그거거든요. 저는 팬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혼자 잘 살아요. 서로 바쁘잖아요. 각자 자리 있고. 근데 나는 이철수 선생님 좋아해요. 그런 소리는 듣기는 참 좋은데 피차 피곤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공감할 수 있고 또 이 속에서 저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보는 거죠. 제 그림을 한주간여마치를 언제 기회 있을 때 드문드문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뭔가 그래도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림에는 그릴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즘은 우리 식구도 옆에서 요새 너무 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글이 점점 이제 그림 속에서 많이 힘을 쓰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림 자체로 뭘 표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대화를 아예 내놓고 하고 싶어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 화가까지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더 급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 주어진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미리 설명을 했냐면 소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찾을 수 있어요. 비방은 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넌 재주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제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자꾸 오래 하니까 점점 좋아지던데요. 근데 내가 누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당장 시작해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말을 쉽게 배우잖아요. 나이 들면 남의 말도 쉽게 배우기 어려운 것처럼 열망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열망이 순정할 것. 이거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거 뭐 뺏어 먹을 게 있어서 하는 소통은 사기지. 근데 우리가 그림이나 글 가지고도 그 사기가 되게 십상해요. 저도 아마 사기를 많이 치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본의 아닌 거짓말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 화가로 살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철수가 실제로 이렇게 훌륭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요. 나는 그 기대를 채우는 게 참 힘든다고는 생각하지만 채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그림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담 한마디 하자면 저도 가끔 마트에 가거든요. 제사 지내는 날 같은 때는 저희 카트에도 뭐가 많이 실리는 날이 있어요. 전 농사 지으니까 부산기 이런 거 사러는 안 가는데 근데 제가 끌고 가는 카트에 뭐가 잔뜩 담겨 있으면 제가 카트도 그림으로 그린 게 몇 개씩이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소비에 관해서 좀 질책하는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렸는데 제 카트에 뭐가 있으면 나 아는 사람이 그걸 볼까봐 그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잖냐 카트에 뭐 많이 실었던데 그런 소문 나가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이 저를 지키고 있고 꼭 뭐 어른 노릇하는 것처럼 제가 저질러 놓은 말들의 책임지라고 하는 소리를 늘 들어요. 그런 일을 해보시면요 부수 효과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글이 나를 지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심 단단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단단히 지켜요. 좋은 경험이 되실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아마 세상에 가장 쓰임새가 좋았던 것이 저기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답이 아닙니까? 네. 한사림 이사장님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거는 오래된 그림이에요. 88년인가 그렸던 그림인데 답이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그 동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표현일 텐데 그 위에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그 밥이 하늘입니다라고 우리말로 풀고 그걸로 그 시도 쓰고 하는 바람에 온 세상이 다 알게 된 지혜가 있죠.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초기에 회사 로고처럼 쓰였던 그림이라서 우리 한살림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런 땅콩 그림이나 혹은 어디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머구송이 얘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가난한 머구송이 항상한 머구송이에게 제가 물어요. 겨우 이거 따랐어 이렇게 묻는데 머구송이가
보니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랐어,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저한테도 위로가 될 때가 많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옆에서 평가, 누군가의 질책이 이렇게 나한테 참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오면 상처받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특히 그 공부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 참 많이 보고 상처 주셨죠? 네. 네. 부모님 세대들은 아이들한테 애정이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어려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하고 살아놓고는 어른이 돼서도 좀 옛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랑이 너무 앞서가지고 아이한테 상처 주는 소리 많이 하고 최선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 그림은 그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집에 머루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아주 좀 묵은 머루나무를 제가 28년 전에 이사 올 때 가져왔던 머루가 아직도 있어요. 어느 해는 그렇게 아주 성기가 빈곤할 때가 있고 한데 제가 아니 뭐 올해는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루를 따다가 제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최선이었다고 머루가 얘기하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그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서 어떤 분은 온 대한민국 가정이 하나씩 다 걸어주고 싶어서 아마 그게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멀리 온 분들도 질문하시죠? 대전에서 뭐 한다고 하셨죠? 단체. 사회복지, 사업회, 마이크 뒤에 되겠다. 대전에 참여하는 내가 그 얘기 하시라고 일부러 여쭤봤는데 참여해서 집행위원회랑 멋있는 분이죠. 매일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대전에서도 우리 지역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라는데 왜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은 아닌 대전 참여는 올해 19주년이었고요. 내년 20주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활동가는 아니니까 같이 고민하고 중이에요. 다들 이제 사실 조금 그래도 대도시니까 지방자치나 뭐 이제 이런 거 같이 좀 참여하는데 조금 활동가분들이나 이렇게 임원분들이 약간 지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요즘에. 그래서 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되게 같이 성장하고 채워지고 내면에 이런 말씀 하셨을 때 대전이 좀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도 좀 쉬고 싶었고 여기 와서 그런 면도 좀 있었고 고맙습니다. 예, 뭐 피차 고맙다고 할 수 있어서 잘 됐네요. 그죠? 살면서 다들 꼭 시민운동 하시는 분 아니라도 지쳐서 위로받고 싶고 뭔가 힘을 얻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남을 거들거나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자기 안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얘기만 많이 했는데 저는 그 힘이 생기면
비로소 자기 안에서도 기록을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긍정 없이 자기 성찰도 가능하지 않고 자기 반성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까 누가 내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좀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나를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힘, 그 얘기를 오늘 길게 할 여유는 없을 것 같죠. 이제 어쨌든 그럴 것 같네요. 그냥 함께 고민할 화두처럼 질문할 거 있으신지요? 이제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림을 혼자서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아주 훌륭한 질문. 아저씨도 힘들었어요. 방학 숙제하기 힘든 것처럼 아저씨도 힘들어요. 저렇게 새카만 점을 수도 없이 찍고 기껏 찍어놨는데 그걸 또 그냥 안 쓰고 판에 붙여가지고 또 다시 새겨야 되잖아. 그리고 또 찍어야 하고 그건 좀 힘들지. 근데 밥 뭐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힘이 안 들지. 맛없는 거 먹을 때는 힘들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 기분으로 그릴 때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대답이 좀 어려웠지. 하나 또 질문할래요?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옛날에 왜 파나라는 소재를 선택해서 하셨어요?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80년대 제가 8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개인전을 처음 열었으니까 준비는 그 전부터 했겠죠.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는 어쨌든 발올림픽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술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판화가 세계 곳곳에서 혁명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장르더라고요. 미술 형태고. 그래서 저는 판화만 하면 데모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9시 뉴스에 많이 등장했어요. 무슨 조직 뭐 이런 거 검거했다고 하면 까맣게 해놓고 불 하나 붙여놓고 그 위에 뭐 책이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데 제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야 네 그림은 나오라는 데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한 10년쯤 이렇게 하니까 아 판화가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는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아주 사진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게다가 거친 목소리 그런 내용만 담는 장르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술 형식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살면서 겪으면서 조금씩 세상을 이렇게 깨우쳐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이 된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남자분들은 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물론 하나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형상이 나올 수 있지만 왜 그 혁명기에 그 판화의 역할이 그렇게 컸을까? 판화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요즘 그 가령과 혁명까지는 아니라도 뭐 시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행동들을 할 때 요즘은 과거처럼 판화가 주력이 아니잖아요. 출력물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스마트폰에다가 원하는 주어를 담아서 같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이건 우리 판화는 그만큼 낡은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 형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판화가 굉장히 기동력 있는 장르였어요. 유화를 들고 나와서 시위용 그림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수채화를 그려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판화가 가장 중요한 미술 형태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고판화들은 거의 다 불교 판화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한 미술 양태였어요. 그리고 그게 출판물로서의 기능도 같이 했어요. 옛날에 인쇄기 없었잖아요. 전부 목판으로 찍어서 이제 우리 한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초기 인쇄술이었으니까 그게 첨단의 선전수단이었던 거죠. 그 뒤끝이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화폐도 판화로 찍어가지고 썼다고 해요. 시대적 소임이 다 하고 그러면서 판화는 예술 판화 형태로 이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예. 학창 시절에 선생님 판화를 하나 보고 제가 인생이 좀 바뀌었으니 독수리가 있는 판화를 보고 그때 이제 학창 시절에 되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있는 선생님 그림 보고 이제 진짜 사실 참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되게 젊어지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 아니지만 혹시 그 운동이나 아니면 젊음 유지하시는 방법이 모자 안 쓰고 농사 짓는 것밖에 비교할 게 없는데 타고난 거겠죠.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비결은 없어요. 그냥 농사 열심히 짓는 거, 햇빛 많이 받는 거, 그거밖에 비결이 없고, 얼굴에 뭐 바르거나 이런 짓 안 하는 거. 겨울에만 베이비 로션을 얼굴에 바른다. 그 이외에는 그럴 거 없다. 그리고 샴푸 이런 거 몰라요. 옛날에는 빨래비누로 머리 보통 감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세수비누로 감았어요. 하여튼 그 젊은 시절에 인생이 좋게 바뀐 건지 나쁘게 바뀐 건지 역할을 했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그걸 보면은 그림이지만 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림을 따로 봐도 좋지만 글만 따로 봐도 참 울림이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시 공부를 하셨는가, 또 스스로 난 시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 이런 시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 옛날에는 어떤 그 작품이 사회적인 발언, 그거를 대신하는 작품이었다면 지금은 선이라고 할까, 동양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그 생각의 이렇게 변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겪으시면서 지금의 이런 작품의 세계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자님이 늘 그 판에 박힌 질문으로
식으로 하는 게 지금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이골이 났는데 저는 화가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본 게 없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소통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화의 질적 수준을 말하자면 가능하면 좀 높여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잘 알아들을 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글씨 많이 있으면 저도 힘들잖아요. 읽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압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령껏 압축하다 보니까 시가 좀 그 화제가 좀 운문적인 느낌으로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기 따라서는 좀 길게 늘려서 쓰기도 하고, 이제 감당을 못하면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해보는 그 방법이 찾아졌던 것 같다 싶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공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령을 터득해 가는 일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메시지가 강한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은 도학자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민이 과거에는 폭압적인 체제하고 정면 부딪혀서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급했던 시대였죠, 말하자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아니었잖아요. 오랫동안. 난 대통령 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 손으로, 때로는 불만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표들이 우리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이걸 제대로 못 가는 건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냥 권력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층위들이 있는 사회로 바뀌었다면 누릴 것도 많아져. 그러니까 해소해야 할 경제의 문제라는 게 과거처럼 적빈으로 집중되는 뭐 이런 시대도 있는 아니고, 아낄 거 아낄 줄 몰라서 빈 공간을 더 많이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알아도 상처 있고, 누가 상처 주지 않아도 상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류의 참여가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시대를 무사히 건너가야 하니까, 같이 건너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유들을 통해서 함께 좀 스스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그 속에서 각자 자기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한 분만 더 받고 끝내래요. 네. 문사에 지신다는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사에 지시는지 농사요? 유기농, 방치농. 수확은 얼마나 되시나요? 유기농, 방치농으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수확을 수 있으신지. 직업이 무엇이죠? 쌀농사, 그러니까 벼농사는 이 몇 년은 동네 어른들이 빈말로지만 이 집 농사가 제일 잘 됐다고 하세요. 저희 집 앞에 와보셨잖아요. 잘 돼요. 우럭이 농법으로 농사 짓지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거의 불 없이 아주 잘 되는 편이고요. 소출이 조금 적어요. 참새가 많이 먹는 탓이 있고, 그리고 밭농사도 거의 다 다루자는 거죠. 마트에서 파는 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거에 쌈채까지 다 지어요. 하우스도 하나, 2개, 작은 비닐하우스도 2동 짓고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서리태수와 갈비만 남았네요. 두 분이서 예, 기계 오는 날 빼고는 둘이서 다 해요. 근데 가능하시나요? 그림 작업하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 놀면 우리는 그냥 일이 막 쌓이니까. 그러니까 제 그림 보면 사람들이 제가 지침 주고 사는 줄 알아요. 실제로는 꽤 많은 농사를 둘이서 허덕허덕하고 짓기 때문에 대출을 같은 거 안 쓰고 해야 되니까 일이 당연히 나죠. 아주 열심히 일해요. 이거는 한 3평 좀 지금은 짓고요. 원래는 좀 더 많았는데 하나는 안 지어요.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밭은 요즘은 밭농사도 한 800평 그 정도만 지어요. 그것도 더 많이 지었었는데 다 줄였어요. 점점 힘이 들어서. 그림 그리시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재미있어요? 그림 그만두고 농사 짓고 공부나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죠. 왜요? 그림 그리면 말이 많잖아요. 좋으니 싫으니 뭐. 선생님 글씨가요. 저 매일 봤거든요. 근데 글씨체가요. 계속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어떨 때 보면은 아 선생님 디자인에 신경 쓰셨나? 펜간이 구분이 없어가지고 몹시 읽기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요즘은 되게 저렇게 단정한 글씨로 많이 쓰게 되는데 작품에 따라서 글씨는 좀 달리 써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람 같은 걸 그릴 때는 글씨도 바람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굵은 글씨만 있는 때도 가끔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글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술적인 요소로서 이제 화면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무슨 도박 쓰면 보통 보시는 이런 글씨가 되죠. 이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굉장히 반가워하네. 가고 싶었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일단 이렇게 마치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 중에 소개를 하셨는데 저희 제천 참여연대에서 지금 기자학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마지막 이제 강의 끝나고요. 그 주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박달재 일원에서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신 권승국 교수님께서 기계인문학 인문학강좌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1시에 박달재 동산에서 모이면 됩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화요일마다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예전 부시청 건물에서 3층에서 인문학과 강좌가 있습니다. 그 김영국 교수님이 아프리카의 그 문화